안녕하세요. 행복씨앗입니다. 오늘도 시장을 정리하면서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오늘 우리 시장은 코스피는 0.32% 하락, 그리고 코스닥은 0.64% 상승 마감했습니다. 시장은 어중간했습니다만은 수급은 상당히 좋았습니다. 코스피에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2,200억 순매수를 했고, 그리고 코스닥에서도 외국인하고 기관들이 동시에 순매수를 했습니다. 자, 오늘은 시장을 정리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될 거 하나, 또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투자를 진행함에 있어서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 하나, 이렇게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먼저 여러분들께 조심해야 될 부분 하나 말씀드리면은, 최근 들어서 이 가상화폐 시장에서 사기꾼들이 막 드러나기 시작하고, 금감원에서 점점 이렇게 수사 범위를 좁혀 들어가고, 검찰에서도 막 달라들고 하다 보니까 갈 곳을 이런 사기꾼들이 주식시장으로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실제 이 가치투자연구원에서도 연일 이런 식으로 해서 막 이렇게 사람들 어떻게 하면 꼬아가지고 돈을 빼먹을까 하는 움직임들이 매일매일 일어나고 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영상을 올리는 이 시간, 이런 사기꾼 글이 오늘은 안 올라왔죠. 왜 안 올라왔냐면은 제가 미리 오늘은 사전에 그 새끼 잡았어요. 그래서 강퇴시켰습니다. 내일 또 들어올 겁니다. 아이디 많이 털어가지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걔들은 준비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이디 털리는 거 조심해야 됩니다. 자, 어쨌든 간에 요즘 같은 시기는 이 사기꾼들이 드러나기 굉장히 좋은 시기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돈이 이렇게 늘어나는 시기에는요, 사기꾼들이 자금을 조달하기가 쉽습니다. 뭐 하나 사건을 갖다 벌여서 사람들에게 초기에는 돈을 좀 나눠줘요. 그럼 수익을 갖다가 얻은 이런 사람들이 사람들을 또 뭘 꾸죠. 그러면은 좀 더 범위를 키워가지고 또 이렇게 자금 조달해서 돈을 빼먹습니다. 그 다음에는 또 이렇게 범위를 더 넓혀서 더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돈을 또 빼먹죠. 그런데 이렇게 돈이 늘어나는 시기에는 자금 조달하기가 굉장히 용이합니다. 호구들도 많고. 그런데 이렇게 돈이 늘어났다고요. 금리도 오르고 해서 돈이 쭉 이렇게 줄어드는 이런 시기가 되면은 호구들은 여전히 많습니다. 사람들이 딜방에서 돈 준다 그러면은 탐욕에 쩔어가지고 누가 돈 벌었다 하면 나도 갖다 줘. 이렇게 해서 돈 갖다 줄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그런데 돈이 줄어드는 시기에는 갖다 주고 싶어도 갖다 줄 돈이 없습니다. 호구는 많지만은 갖다 줄 돈이 없어서 이렇게 이제 사기가 더 이상 앞으로 진행되지 못하고 이제 사고가 터지게 되는 거죠. 그 사고가 터지다 보면은 이제 불만을 갖다가 검찰, 경찰에다가 이야기해서 하나하나 수면 위로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이제 사기꾼들이 드러난다는 것은 돈이 좀 가물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가상화폐 시장에도 그동안 사기꾼들이 많이 들어가 있었는데, 이 가상화폐 시장에 들어갔던 이런 세력들이 몇 놈은 잡혀가겠죠. 그런 사람들이 그 배운 게 어디 가겠습니까? 배운 게 사기치는 것밖에 없는 놈들은 가상화폐 시장에 저러면은 요즘 돈이 도는 데가 어딥니까? 뭐 전세 시장도 지금 안 좋잖아요. 뭐든지 하면 의심부터 하고 시작하는 그런 시장이라서 돈 들어갈 곳은 부동산, 그 주식 시장밖에 없어요. 사기꾼들이 대대적으로 지금 주식 시장으로 몰려와서 사람들한테 사기 쳐먹으려고 발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규모가 얼마 안 되는 우리 가치투자연구원에도 연일 이렇게 들어와가지고 별 희한한 참 지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기 조심해야 되고요. 또 그 이전에 하나 조심해야 되는 게, 저렇게 사기를 안 당하면 되는데 사기를 당하는 게 욕심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자기가 책임을 지는 그런 투자를 진행해야지 왜 돈을 갖다가 남한테 맡겨가지고 저런 험한 꼴을 당합니까? 손해를 봐도 내가 잘못해서 본 거고, 이익을 봐도 내가 잘해서 본 거다. 그런 책임지는 자세로 또 투자를 할 때 제대로 된 투자를 진행해야지 뭐 따라다니다가 저렇게 당합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사기 조심하십시오. 주식시장으로 사기꾼들이 대거 유입되고 있는 중입니다. 자, 첫 번째 이 말씀 좀 드리고 싶고, 또 하나는 우리 전세 관련해서 있죠. 여러분들께도 이제 예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우리 주식시장에서는 참 안타깝지만 참 좋은 일이 될 수도 있고요. 또 나라 전체로 봐서도 좀 이제 부의 어떤 징검다리가 사라졌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게 어떤 거냐면은 지금 자꾸 이 전세 사기가 자꾸 이렇게 문제가 되자 정부에서도 지금 전세 뭐 폐기론 종말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 제도 자체를 완전히 없애지는 못하겠지만 손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동안은 자기 집이 있으면 그 중간 단계로서 이거 월세고요.
이렇게 전세 제도가 있어서 뭐 주인은 이렇게 전세금을 갖다 좀 굴렸고 다른 사람들은 전세금을 통해서 안정적으로 주거를 마련한과 동시에 또 저금을 갖다가 또 해가지고 또 새로운 집을 갖다가 구매를 하고 그렇게 해서 하나의 어떤 중간다리 역할을 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이게 자기 돈이 아니라 이게 사실상 말만 전세지 이게 월세죠. 은행 대출을 통해서 전세금을 넣기 때문에 말만 전세지 실제로는 월세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이제 이렇게 자꾸 사기가 늘어나자 이렇게 이제 전세 시대는 종말했는데 우리 아마 실제 자기동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대부분이 저런 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죠. 그럼 이렇게 되면 앞으로 변화가 어떻게 되냐면 우리도 이제 외국처럼 진행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러니까 보증금 얼마 좀 걸어놨고 지금 월세 하는 거 있잖아요. 몇 개월치 월세를 내고요. 시장이 급격하게 이제 월세 시장으로 이제 전환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또 그리고 사람들이 이제 월세로 자꾸 가게 되면은 이 부동산 가격 역시 우리나라 인구 구조도 그렇고 해가지고요. 이 전세금이 있었기 때문에 막 치고 올랐던 그런 경향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동산 시장에 재미 보는 것은 이제 끝났다라고 보시면 돼요. 하나는 부동산 시장 재미 보는 게 이제 종말에 마지막에 다다르고 있다. 첫 번째 거고. 두 번째는 전세금이 없고 이제 사람들이 월세로 살기 시작하면 이제 참 빠듯하게 살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부익부 빈이 더 가속화될 거라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다 월세 시장으로 전환이 되면은 주식 시장에는 또 수급적으로 어떤 일이 생기느냐? 100% 자기 돈을 가지고 그러니까 은행 대출을 가지고 전세를 들지 않은 자기 돈 가지고 전세를 갖다가 산 사람들도 있다고요. 근데 그 사람이 전세로 살고 싶어도 전세가 없죠. 전세 월세로 다 전환이 되기 때문에 집을 사기는 부담스럽고 그렇다고 해서 또 월세 살려고 그러니까 돈이 좀 남아있고 그럼 그 돈이 어디로 들어오게 돼 있냐면 이 주식시장으로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이 주식시장에는 수급적으로 좀 더 유리한 국면에 접어들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의 사건이 사회에 여러 가지 일에 영향을 미치는데 뭐 주식시장 수급적 측면에서 보면은 이런 점도 있다 그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또 그리고 현재 전 세계 돈 흐름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죠. 작년 10월을 전후로 해가지고요. 전 세계 돈 흐름이 바뀌었습니다. 이미 지금 금리가 이제 그동안 쭉 올랐잖아요. 이제 오르는 게 저 끝물에 왔다는 것을 보고서 전 세계 돈들은 이렇게 달러 인덱스를 보면 미국으로 그동안 이렇게 돈이 향하던 이런 시기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향하다가 세계 다른 나라로 이렇게 돈이 가게 됐습니다. 이거는 선진국도 마찬가지고요. 신흥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식으로 돈이 흘렀어요. 그래서 우리 시장의 이 수급을 들여다보게 되면은 외국인 투자자들은 이미 작년 7월부터 시작해서 이런 식으로 이미 들어와 있었습니다만은 10월경부터 시작해서 시장이 본격적으로 이렇게 오르기 시작을 했죠. 그게 삼성전자로 보면 삼성전자도 작년 10월경부터 시작해서 수급이 급격하게 들어와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번에 한국은행에서도 0.2포인트 낮춰서 내년도 올해 우리 경제 성장률 전망을 1.4%로 이렇게 전망을 했잖아요. 근데 자꾸 지금 성장률을 낮추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시장으로 이렇게 들어오고 있는 이런 돈들이 뭐 좋아서 경기가 좋아서 들어온 돈이 아니잖아요. 우리 시장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다 마찬가지입니다. 좋아서 지금 들어온 돈이 아니에요. 갈 데가 없어서 주식시장으로 돈이 들어오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께 좀 조심해야 된다고 하는 게 가상의 화폐 시장에서 헤쳐먹던 사기꾼들도 갈 데가 없어서 주식시장으로 지금 들어오고 있는 중이다. 이 말씀을 좀 전에 드렸던 거고 또 전세 제도가 사라지게 되면은 그 돈 일부도 우리 주식시장으로 수급적인 측면에서 볼 때 들어올 수 있다. 이런 말씀 드린 거예요. 어쨌든 주식시장으로 사기꾼들도 돈들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좀 주안점을 가지고 투자를 진행해야 될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은 바로 기업 실적입니다. 모든 어떤 기업들이 다 돈을 못 버는 건 아닙니다. 그 중에서도 돈 버는 기업들이 있어요. 우리 코스피 시장에서 한 900 몇십 종목이 있는데 전부 다 적자 보는 건 아니단 말입니다. 또 그리고 코스닥 시장에서 1600개가 넘는 그런 종목들이 있어요. 또 그게 다 돈 못 버는 그런 종목들이 아니에요. 이 중에서는 분명히 실적이 괜찮은 종목들도 있겠지요. 그러면은 이제 기업 실적이 괜찮은 쪽으로 수급이 만약에 돈이 몰린다 그러면은 다른 어떤 종목들과 더 차별화되어서 앞으로 더 나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앞으로 기업들 실적 전망 같은 거 있죠? 그런 것들을 관심을 가지고 살펴봐야 됩니다. 자, 오늘 시장 수급을 들여다보면 여전히 전기전자 업종으로 이렇게 많이 몰리고 있습니다. 여기와 관련해서 지금 AI 관련 테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하나 더 플러스 돼야 되는 부분이 통신업 한 번 더 성장할 길이 있다. 그리고 자동차 회사 이제는 제조업이 아니라 금융업, 서비스업, 유통업 이런 것 쪽으로 봐야 된다 이런 말씀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업종들도 괜찮게 봐야 된다. 지금 당장은 AI 관련 테마입니다만은 지금 미국이 중국하고 어떻게 한판 또 붙으려고 준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시장이 앞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미국에 공장이 있는 반도체, 자동차 회사들 앞으로 또 실적이 어떠니 괜찮니? 미국 경제가 잘 나가면 잘 나갈수록 그런 이야기가 들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따라서 이런 업종 종목들 우리가 관심을 좀 가지고 살펴봐야 됩니다. 오늘 세력들이 공통적으로 매집한 종목 보니까 9개 종목이 있습니다. 이 중 몇 개 좀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먼저 만도는 지금 현재 평범한 구간, 상승 추세 평범한 구간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좀 바닥을 대충 다졌고요. 이제 돌아서고 있습니다. 조금 멀리 한번 볼까요? 그렇죠. 좀 올라갔다가요. 그다음 쭉 이렇게 오르는 시기에 있었다가 이 정도면 충분히 지금 바닥을 다졌죠. 2년 정도 지금 다졌잖아요. 이제는 한번 쭉 이렇게 돌아가려고 하고 있는 그런 지점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또 그리고 세아 베스틸 지주도 마찬가지입니다. 관심을 좀 가져야 됩니다. 그렇죠. 만도가 비슷하죠. 만도보다 좀 더 간 거라고 볼 수 있어요. 올랐다가 쭉 떨어져 가지고 만도는 한 요쯤 왔는데 이건 좀 더 같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도 아직은 초보자들이 관심을 가지고 살펴볼 만합니다. 세아 제강 지주도 그렇습니다. 이거는 뭐 조금 상황이 다릅니다만은 어쨌든 지금 현재 평범한 그런 구간입니다. 신택 마찬가지입니다. 초보자들이 투자하기 좋은 그런 종목으로 분석이 되고 있고요. 한국전력은 아직 멀었나 봅니다. 더 가야 돼요. 전기세를 갖다가 국가에서 규정을 하다 보니까 제대로 지금 제값을 받지 못하고 있죠. 그래서 한국전력은 아직은 평범한 구간입니다. 1990년대 우리나라 1등 기업이 이래 되어 있습니다. 아마 한국전력이 민영화가 되면 전혀 이렇진 않겠죠. 그런데 아마 민영화가 되면 사람들이 전기값 굉장히 지금 높이 내고 있을 겁니다. 하여튼 어쨌든 한국전력 굉장히 한때는 좋은 회사이고 지금도 좋은 회사입니다. 근데 지금 투자하기는 참 그러네요. 이 종목은 좀 멀리 봐야 됩니다. 나쁜 종목은 아닙니다. 들고 있으면 수익이 나겠죠. 근데 에코프로는 좀 조심해야 돼요. 근데 평범한 구간인데 왜 에코프로는 조심해야 되고 상승 추세 평범한 구간인데 다른 거는 또 관심을 가져야 되나? 그러니까 이거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기 하락 추세에서 상승 추세를 한번 쭉 가잖아요. 그럼 상승했다가 다시 떨어지는 이렇게 되돌아오는 구간이 있잖아요. 그럼 이거는 쭉 올랐다가요. 지금 쭉 떨어져 가지고 평범 지나서 다시 이렇게 내려가는 거예요. 쭉 이렇게 내려가는 추세입니다. 앞서 보여드린 거하고 좀 다릅니다. 저 보세요. 지금 이렇게 만도 같은 경우는 이제 막 돌아가려고 하죠. 그동안 쭉 올랐다가요. 다시 이렇게 되돌아가려고 합니다. 오랜 기간 이런 하락하는 구간이 있었다 아닙니까? 되돌아가려고 하고 또 그리고 이렇게 세아베스트 지주도 이렇게 이제 다시 이렇게 올라가는 구간 이제 여기까지 왔잖아요. 이제 여기까지 왔잖아요. 그런데 앞서 본 종목은 어디까지 왔냐면 이제 좀 더 많이 갔죠. 여기까지 갔다가요. 여기까지 갔다가 이렇게 되돌아오는 구간입니다. 같으면 이 평범한 구간이다 하더라도 너무 올라가지고 이렇게 내려온 종목들은 조심해야 됩니다. 뭐 이렇게 오늘의 어떤 세력들이 공통적으로 매집한 종목이고요. 좀 하나 더 설명해 드리면 얼마 전에 여러분들 이 3S라고 기억하십니까? 이 탐욕 구간에서 첫 상한가 가게 되면 그 종목 관심을 좀 가져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단타하는 사람들이 이런 종목 관심을 가져야 된다. 그런데 아무나 하는 게 아니고 순발력 있는 사람만 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실제 그럼 그때 이후로 어떻게 됐느냐 좀 들여다보면은 조금 좀 압축해서 좀 볼까요? 이런 겁니다. 이 구간 보세요. 이 구간은 하루의 주가 변동폭이 그렇게 크지 않죠. 근데 이 탐욕 구간에서 첫 번째 이렇게 딱 상한가 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후에 이 주가 등락의 폭을 보십시오. 잘 안 보이죠? 엄청나죠? 이 등락의 폭이 크기 때문에 단타하는 사람들은 여기서
이제 승부를 봐야 되는 거예요. 뭐 이건 뭐 권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들이 뭐 투자다 보면 짧은 매매 심심해서 한번 아르바이트해서 한번 해볼 때도 있어요. 근데 이 공포 구간, 평범한 구간 여러 구간들이 있어요. 아무 데나 하는 게 아니고요. 상승 추세, 탐력 구간, 첫 상한가 간 종목만 대상으로 하는 이건 굉장히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다소 물린다 손치더라도 이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좀 더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죠. 요거는 참고 삼아 여러분들께 저번에 봐라 이렇게 말씀드렸다 아닙니까? 앞으로도 이런 종목들 있으면 한번 보여드릴게요. 단타 그러니까 아무 때나 하는 거 아니다 이 말씀 드리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튼 우리 주식시장으로요 사기꾼들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많이 들어올 겁니다. 또 그리고 참 희한하게도 아련한 일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동안 우리가 주식을 싸게 매수할 수 있었던 거는요, 뜬금없이 이게 주식시장이다라고 하면은 뜬금없이 이 가상화폐 시장이라는 게 있었어요. 또 그리고 부동산 시장이 엄청 또 잘 나갔었죠. 그러니까 사기꾼들이 부동산 시장 가가지고 있었고요. 저기 가상화폐 시장으로 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것도 이제 정부에서 하도 하니까 이제 건물에 다 왔고 가상화폐 시장도 건물에 다 왔죠. 그래서 사기꾼들이 일부는 좀 깜빵 갈 겁니다. 깜빵 가서 깜빵이란 게 또 사기꾼들이 집합 모이는 장소가 돼가지고 니는 와 잡혀왔노 이래. 이 새끼 니가 그래서 잡혀왔다. 정보 교환을 하면서 다음엔 이런 점을 조심해서 좀 더 거창하게 사기를 쳐먹어야지. 이렇게 학습의 기회를 가진 놈들이 있을 거고 또 여기서 운 좋게 안 잡혀간 놈들이 몇 놈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럼 이 안 잡혀간 놈들은 어디로 가겠어요? 이제 가상화폐 못 가지요. 이 뭐 부동산 시장 못 가지요. 어디로 가겠어요? 주식 시장으로 들어온다 이 말입니다. 그럼 이마들이 하는 짓이 뭡니까? 남들 사기쳐서 돈 끌어모으는 짓을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놈들이 그동안 가상화폐와 주식 시장에서 저기 부동산 시장에서 놓은 덕분에 우리는 싸게 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가 그동안 가졌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들어와서 먼저 한번 헤쳐먹겠죠. 그러면은 주식 시장으로 돈이 들어온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깜빵 갔다가 이 새끼들도 넣으면은 출소하면 쪼다구들이 해먹는 거 보고 다시 또 들어와서 또 해먹겠죠. 배 아플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어떤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주식시장으로 이 새끼들이 다단계처럼 호구들 모아서 돈 들어온다니까요. 지금 호구들이 많습니다. 호구들이 욕심 많은, 탐욕 많은, 아무것도 모르는데 돈 욕심만 많은 놈들이 새끼랬다니까요. 대부분 사람들이 그렇게 산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돈이 늘어날 때는 호구짓을 하는데 돈이 줄어들 때는 호구짓을 하고 싶어도 돈이 없어요. 근데 다시 돈이 또 늘어난 시기가 오겠지요. 그러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이 아들도 신랄한 말기술로 사람들을 끌어당겨서 주식시장으로 돈 들고 들어오겠지요. 그러면 주식시장 많은 종목들이 오를 거 아닙니까? 근데 웃긴다 이 말입니다. 웃긴다 이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 참 피해주고 눈물나게 한 그놈들이 우리 돈 벌어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이게 참 웃기는 일입니다. 이 사회적으로 비난받아 마땅하고 때리치길 놈의 새끼이지만은 그놈들이 우리가 싸게 주식을 매서서 우리는 들고 있었을 뿐인데 우리 돈을 벌어주는 참 우리한테선 고마운 존재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게 참 아이러니한 일입니다. 세상은 참 희한하게 이렇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 현명하게 잘 투자하셔서 사기꾼들한테 당하지 말고 저 새끼들을 좀 이용해 먹는 그런 사람이 되십시오. 그리고 다시 말씀드립니다만은 우리 가치투자연구원에도 끊임없이 미친 개가 하나 들어와가지고 이 새끼들도 참 이해가 안 되는 놈이에요. 들어와서 뭐 하는 줄 압니까 걔들? 주식 공부합니다. 돈 벌라고. 주식 공부하면서 남는 시간, 짜투리 시간을 활용해서 뭐 하는지 알아요? 저거 합니다. 사기꾼들 글 올려서 제가 글 몇 건 올리는데 얼마 받고 있어요. 아르바이트 한다고. 썩어 빠진 세상입니다. 그러니까 조심하십시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